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시면 미국 경기가 살짝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 맞먹는 해고 칼바람. 2월 달에 17만 명이나 지금 해고가 됐대요. 그 다음에 리세션 공포 엄습. 이달도 미국 기준금리 동결될 듯. 지난주에 나왔던 이 기사들을 요약해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는데, 관세 전쟁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한파로 소비가 위축될 것 같다. 소비 위축은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많이 없으니까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돈들 못 갚을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금융주에는 악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를 모르겠는데 최근 미국 금융주들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문득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워렌 버핏. 작년에 그분이 엄청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었잖아요. 이미 그분께서는 이 상황을 예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식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확장을 해봤어요. 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확장을 해봤더니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있었던 도식이 이거죠.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확장을 해본 게 소비가 위축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쓸 돈이 많지 않으면 소비 패턴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돼요. 할인점에서 굉장히 싼 제품만 사던가 아니면 열심히 모아서 비싼 럭셔리 제품들,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처럼 이렇게 아예 저가 또는 아예 고가 상품으로 이렇게 소비 패턴이 갈라지는데, 이것을 편의상 그냥 가치 소비 트렌드가 나타난다라고 제가 그냥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가치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유통점에서 굉장히 저가의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저가의 제품들 또는 럭셔리 제품들. 그 다음에 식음료, 특히 가격이 저렴한 음식, 패스트푸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투자자들은 경기 방어주를 찾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몇 주 전부터 경기 방어주 굉장히 많이 샀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가 헬스케어, 통신, 유틸리티 섹터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도식을 확장해놓고 보니까 또 아까 그분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패스트푸드 쪽 이거 정리할 때 이게 작년 11월 달 정도에 제가 봤었던 기사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도미노 피자 주식을 좀 많이 샀다. 그 당시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팔았었고, 이게 보면 작년 11월 14일 기사예요. 기사화 됐던 게 11월이었으니까 실제로 매수하셨던 거는 훨씬 전이겠죠. 그 당시에 이분이 도미노 피자 샀을 때 이거를 왜 샀지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만 해도 주가가 계속 다른 종목들, 특히 기술주들 많이 오르니까 이 기사를 보고도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러셨나 보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깊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도식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역시 버펫은 버펫이구나. 이미 반년 전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이쪽 섹터 주식을 담기 시작하셨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분도 6개월 전에 이미 예상을 하고 그쪽 섹터 주식을 매수를 하셨는데, 다른 투자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드라켄밀러라든가 마이클 버리, 캐시우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좀 살펴봤었어요. 드라켄밀러 보시면 지금 스타벅스 주식은 다 팔았고 보험사 처부 같은 경우도 다 팔았는데, 이 아마존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사죠. 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 사실 저도 워너브라더스는 한 두 달 전부터 매수를 좀 했거든요. 이 워너브라더스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지금 역대급 저점 같아요. 저도 지금 한 요 정도에서 지금 사서 좀 모으고 있는데, 드라켄밀러 같은 경우도 평단이 10불에서 12불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 정도 사이에 지금 평단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은행주를 좀 사셨네요. 웰스파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게 항공주를 엄청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 대표적인 항공 3사 모두 주식을 담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항공주를 담으셨을까?
지금 보면 유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는데 유가 때문에 샀다고 하기에는 이번에 항공주 포션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특히 세 회사 전부 다 샀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도저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저기 리서치를 하던 와중에 이 기사를 보게 됐어요. 러시아에서 미국에 항공 재개를 원한다. 항공 재개를 요청한다. 이런 기사. 그리고 얼마 전이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간 휴전한 마련. 러시아 응답만 남았다. 아, 바로 이건가 보다. 이렇게 딱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아, 이분 정말 대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지금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어쨌든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전쟁 재건주 해가지고 보통 어떤 주식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건설주를 먼저 떠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건설주, 인프라 투자주 뭐 이런 것들 보면 계약을 성사를 시키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수익이 재무제표에 잡힐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뜻인데 이분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가면 러시아 상공으로 비행기가 다시 날아갈 수 있겠구나.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과거에는 핀란드에서 러시아 상공을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북극항로를 이용한대요. 그래서 시간이 과거보다 4시간이나 더 걸리고 4시간 더 걸린 만큼 기름은 더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상공이 열릴 테고 미국 항공사들 노선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 항공사들이 러시아 상공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 상공이 열리면 미국 항공사들의 연료비가 대폭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여기에 베팅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 생각하셨던 것 자체에 존경스럽더라고요. 감탄스럽고. 아, 전쟁 재건주 찾을 때 여기까지도 고려하시는구나, 이분은. 뭐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도 좀 보유량을 늘렸던 것 같은데 테바라고 이스라엘에 그 제약회사 있어요. 그래서 테바 주식도 조금 이분이 비중을 늘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죠. 에스티로더를 최근에 담으셨더라고요. 먼저 보셨던 드라켄밀러 같은 경우는 주식을 거의 한 60종목 가까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항상 몇 주 안 들고 있어요. 10개 내외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좀 13개 종목밖에 안 들고 있죠. 이분은 에스티로더 주식을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비중을. 그 다음에 카나다 구스 같은 그 럭셔리 파카 브랜드.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소비재 중에서도 고가 제품들 있잖아요. 럭셔리 제품들. 이쪽 섹터에 투자 기회를 보고 여기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드라켄밀러나 이 마이클 버리나 이분들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아까 제가 도식 확장했던 거 이거 있죠, 이거. 거의 지금 이 선에서 벗어나지가 않고 이 선에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보면 헬스케어주, 통신주, 유틸리티, 그 다음에 유통점.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섹터에 주식을 좀 많이 담아놨는데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게 나쁜 방향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대한 투자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우드. 캐시우드 같은 경우야 워낙 기술주를 사랑하는 분이라 최근에 기술주 많이 떨어졌을 때 이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팔란티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템퍼스 AI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앞에 살펴봤던 세 분하고는 포트폴리오가 많이 다르죠. 저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앞에 세 분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고 계속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는데 여기 테슬라,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다음에 로빈후드 이렇게 세 종목은 저도 저가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2배, 3배 레버리지 많이 투자하시는데 지금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서 아닌 것 같고 일단 한 발짝 뒤로 빠져서 계속 관망만 하고 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 주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 금요일 장이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지금 영상 녹화하는 시점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팔란티어는 마감하는 걸 보고 다음 주에 조금 담아 볼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켜는 보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자리, 제가 봤던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은 한 것 같은데, 이 반등을 했던 게 계속 유지가 되면 다시 조금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세계적인 투자 그루들도 지금 상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갈아타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참고하셔서 지금 조정장, 하락장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